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전투기 좀 준다고 했다가 독일이 못 주겠다. 미국도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죠. 좀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수낙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약속을 했고 여기에서 수낙 총리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전투기도 준다는 건데 토네이도 그리고 유로파이터 이런 전투기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투기인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고 러시아가 지금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때리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병력들을 추가로 뭔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기계화 부대가 공고를 낸 지 불과 5일 만에 한 5개 기계화 여단 정도의 병력이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력 또는 무기 구성 이런 걸 보니까 굉장한 부대가 되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이런 부대를 8개를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910명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2대 격파, 장갑차 10대 격파. 이 전차와 장갑차 숫자는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차량은 9대 격파, 야포 8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해서 뭐 한 개 포대, 대대 정도가 되는 이런 수량의 포가 사라졌고요. 무인 항공기 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 오늘은 뭐 전투기나 헬기의 격추 전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2~3개 정도의 대대급 병력이 저승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뭐 러시아의 미래가 계속 암울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건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조금 살짝 뭔가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멘트를 또 했어요. 과거에는 좀 친러 성향의 이 러시아 프렌들리한 성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아주 감정적인 이야기를 영국에서 하고 프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완전히 그냥 확 기분 나빠가지고 깽판을 놓아버릴지 아니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러시아 프렌들리하게 보였다는 거 반성할 일이야 하고는 뭔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준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도 지금 결론 안 내고 간만 보고 있죠. 미라지 전투기 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간만 보고 있죠. 아마 이 마크롱 직접 만나서 뭔가 의미 있는 답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영국이 챌린저2 전차 준다고 했죠. 그거 다음 달, 즉 3월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포르투갈이 레오파르트2 A4 전차 3대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제 곧 전선에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F-16 전투기 공여 협상에 착수했는데 이 네덜란드 F-16AB형 이걸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쏠 수 있게끔 개량한 걸 48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퇴역을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쓰도록 해주겠다라고 네덜란드가 이야기를 했고 그걸 미국도 승인을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받아갈 것이며 운용 또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협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에게 GLSDB 운용 시연을 해줬는데 며칠 전에 추가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 무기의 리스트에 이 GLSDB가 없었어요. 원래 이 SDB는 항공기에서 공중 발사하는 이 유도 폭탄 아니겠습니까? 110km 날아가는 유도 폭탄인데 이걸 이제 GL 그러니까 그라운드 런처드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버전으로 쓰는 유도 폭탄인 겁니다. 그래서 로켓 부스트를 달았으니까 조금 더 멀리 날아가서 150km까지 날아가는 초정밀 탄이 되겠는데 이걸 이제 운용 시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준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큰일 났네요. 150km까지 때리니까. 자,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에 있죠. 네덜란드 헤이그. 이 헤이그 법원에서 2014년 7월에 도네츠크 지역에서 발생했던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네덜란드로 가던 이 MH17 여객기가 격추됐습니다. 바로 이 도네츠크 반군이 쏘았던 부크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는데 이걸 현재까지는 이고르 거킨 도네츠크 전 국방부 장관이 주범이다 라고 지목이 되는데 이번 이 헤이그 법원에서는 아니다. 사실은 이 최종 결정권자는 푸틴이다. 왜냐? 뭔가 문제 좀 큰 사고 좀 쳐서 관심을 좀 땡겨라.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런 최종 결정까지도 푸틴의 작품이다. 라고 헤이그 법원이 푸틴이 범인이다. 라고는 하고는 그렇지만은 푸틴은 현재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최근의 이 대폭 이 공세로 우크라이나전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솔레다르 점령하고 그리고 솔레다르를 초월해서 계속 서진을 하고 또 크레미나 쪽에서도 지금은 다시 밀렸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치고 나갔었죠. 이런 공세로 우크라이나전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라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평가를 했고요. 러시아는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즉 그 중에서도 북부 지역에서 파상 공세를 펴면서 M03 고속도로와의 교차점까지 접근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진격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북부에 제30 기계화 예단을 긴급 투입을 했는데 왜냐? 지금 이런 상황처럼 M03 교차점까지 접근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바흐무트가 완전히 포위 에워싸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비로 있던 이 30기가 예단을 긴급 투입해서 다시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위해서 전력을 투입했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루안스크 지역에 있는 스바토베 그리고 크레미나 이 전선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전개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시 러시아군을 동쪽으로 밀어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베르단스크죠. 자포리자주 남부 그러니까 아조프의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베르단스크 이 항구 인근에서 심야에 대폭발이 식별됐는데 아직 텔레그램이나 이런 SNS에 사진이 뜨지 않고 있어요. 혹시 사진과 또 어떤 목격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내일 또는 오늘 오후에라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또 전선 지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흐무트죠. 바흐무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솔레다르예요. 솔레다르를 훨씬 초월해서 이렇게 지금 진격했는데 이쪽에 완전히 그냥 엄청난 돌출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는 세 방향으로 계속 한 방향은 진격하고 한 방향은 위로 올라가고 한 방향 밑으로 내려가서 이 M03도로 그리고 T0513도로와의 교차점 이 지역까지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공산권 군대들이 주로 수행하는 기동전에 의한 첨입, 돌파, 전과를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워싸는 이런 그 첨입, 돌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돌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다가 30기가와 예단을 집어넣어서 바흐무트 북쪽이 완전히 에워싸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30기가와 예단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방어하고 있다라는 이 바흐무트의 상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가지 외곽까지 변두리 지역까지는 러시아군이 진입을 했는데 들어가면 지금 다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 시가지는 요새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북쪽이 이제 에워싸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 30기가 예단이 방어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크레미나 이 지역은 며칠 전에 제가 그저께 보여드린 건 이만큼 지금 러시아군이 진격했죠. 그리고는 어제 보여드렸던 건 바로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루 더 지나서 더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 여기가 지금 다시 경합지역으로 표시됐고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 지역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한 러시아군 통제지역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쑥 들어가서 경합지역이 이만큼 크게 확대되었다. 그래서 루안스크주의 이 크레미나, 스바토베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대대적인 비밀 동원과 인해 전술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병력 확충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전문화 교육을 받고 온 교관 요원들을 중심으로 무려 8개 강습여단 편성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6개 여단 규모의 국가 근위대를 14개 여단 체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8개 여단 추가 편성 작업에 들어갔으며 본격적인 모병 작업을 시작한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간 무려 5개 여단 편성이 가능한 자원병 확보에 성공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3일 내무부 산하에 공세근위대라는 명칭의 새로운 강습여단 편성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모병 일주일 만에 5개 여단을 창설하고도 남을 1만 7천여 명의 자원병이 모였습니다. 공세근위대는 과거 내무군으로 불렸던 국가근위대 산하에 편성되는 신규 조직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정규군을 보조하는 향토 방위부대 성격으로 국가근위대를 운영해 왔지만 신규 창설되는 부대들은 모두 차량화 소총부대 편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세근위대 각 여단에는 유럽에서 지원된 T-72 개량형 전차들을 장비한 전차대대 1개, 미국에서 대량 공유된 엠랩 장갑차와 가디언 장갑차 등 차륜형 장갑차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차량화 소총대대 3개, 기타 포병부대와 지원부대가 편성되는데요. 이는 사실상 정규군 기계화 여단 수준의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근위대 창설은 러시아가 1월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며 바흐무트, 크레미나 지역에서 엄청난 소모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공식 집계 기준 하루 평균 1천여 명, 비공식 집계로는 2천에서 3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일부 방어선이 무너져 바흐무트 등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예비대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미국과 유럽에 교육 파견해 놓은 상태고 최소 3개, 최대 5개의 전차여단을 내륙 어딘가에 대기시켜 왔는데요. 기존 방어 전력으로는 러시아의 인해 전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부 예비 전력을 바흐무트 등 격전지 일대로 이동시키면서 예비대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늦어도 오는 6월 이전까지는 공세근위대로 명명된 8개 강습여단 창설을 마무리하고 기존 예비대 전력과 이들을 섞어 공세부대를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쏟아져 들어오는 서방 세계의 군수물자들을 활용해 착착 편성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 부디 하루빨리 전장에 나와 침략군을 물리쳐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개의 군 편제가 있어요. 일단 정규군, 그리고 영토 방위군, 우리가 지금 향토 예비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무군, 내무군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과거에 이 내무부 행정안전부 소속의 전경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동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근위대, 예하의 공세근위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8개 여단을 창설하기 위해서 이 모병 공고를 냈는데 불과 5일 만에 17,000명이 내가 하겠다라고 자원 입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원 입대한 17,000명. 얼마나 이 에너지가 넘치고 사기가 높은 병력들일까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무장을 시키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우크라이나가 만든 우크라이나 국산 장갑차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장갑차 대대 3개 그리고 전차 대대 1 이거 기계화 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4개 기계화 대대로 꾸려진 이 여단 이걸 8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모병 작업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 자원 입대자들로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 시점까지, 이 정보가 들어온 시점까지 5개 여단 분량이 이미 자원 입대를 했다. 사기가 넘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완전히 그냥 긴급, 그냥 비밀 동원하면서 병력 비리 판을 치고 도망갈 놈, 비리에서 도망갈 놈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대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전선에 총알바지로 내몰고 이런 이 기계화 장비들 전혀 없이 소총 한 자루 그리고 수류탄 2개, 탄창 2개 이것만 주고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장갑차, 전차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무군 소속의 부대도 기계화 부대로 8개를 만들어 간다라는 건데, 이 8개가 직접 전선에 투입되면 굉장히 강력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대들이 또 해외 또 유학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폴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데로 원정 교육 훈련을 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서방식 전투 기술을 배워와서 전투를 하니까 더 세죠. 공산주의 이 소련식 전투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죠. 거기는 그냥 일단 돌격해 이건데, 이 서방식 전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자원병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공 전력, 제공권, 그리고 항공 폭격이 얼마나 서비스가 잘 들어가냐인데, 이게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국 방문으로 아주 큰 성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영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깜짝 방문을 계기로 입장을 180도 선회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공유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러시아가 이 사실에 경악하며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와 해병대원을 포함해 군사훈련의 범위를 해상과 공중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능력도 제공할 것이라고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각 2월 8일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문 직후 총리 명의의 공식 성명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향후 군사지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영국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켜 그들이 조국을 수호하고 주권을 보호하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며, 나는 오늘 이 훈련을 일반 군인에서 해병대원, 전투기 조종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우크라이나가 미래에도 자신의 이익을 잘 지킬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단기, 장기적 군사장비 제공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국 방문 성과를 소개하고, 영국이 러시아의 춘계 대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도 군사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총리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어떤 전투기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전투기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무기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또 수낙 총리는 영국이 영국제 기술을 포함해 나토 표준의 항공기를 우크라이나가 운용할 수 있도록 조종사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히며, 영국이 자국산 나토 표준 전투기, 즉 토네이도 시리즈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퇴역해 치장물자로 보관되어 있는 토네이도 전투기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다목적 전폭기인데요. 당초 가베닉을 이용한 초저공 침투 전폭기로 설계되었지만 걸프전 이후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같은 스탠드오프 타격 전문기로 개량되었습니다. 영국이 치장물자로 보관하고 있는 토네이도 GR4 전폭기는 최대 이륙 중량 27톤에 최대 무장 탑재량 9톤급인 항공기로 현용 나토 표준 항공무장 대부분을 운용할 수 있고, 특히 브림스톤 콩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에 20km 거리에서 12개의 표적을 동시 공격할 수 있어 러시아군 지상부대에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영국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할 경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그 후과가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과연 영국의 토네이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공군 마크를 달고 전장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과 수낙 영국 총리가 이렇게 챌린저2 전차 훈련 부대를 방문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갈 거니까 이 전차들이 여기서 이제 뭔가 의미 있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공기를 준다라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가베닉이에요. 날개가 가베닉. 그래서 저속 비행을 할 때는 날개가 옆으로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고속 비행을 할 때는 이제 뒤로 내려가고 F-14 톰캣처럼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톰캣은 순수한 이 제공기, 공중전을 전문으로 한 제공기인데 이 토네이도는 지상 폭격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브림스톤 이런 거, 이 동체 아래에 12발, 지금 보시면 이제 세발 해서 12발 장착하고 있고, 날개까지 하면 20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제 아스람 같은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공대공으로 장착하고 그렇게 싸우는 건데, 12발의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그걸 동시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발의 대전차 미사일이면 한 개 전차 중대가 한 방에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무시무시한 거죠. 물론 뭐 요즘 러시아 보면 전차가 부족해서 12대씩 뭉쳐서 다니고 이런 거 이제는 볼 수도 없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리는 이 러시아제 전투기처럼 정밀 폭격 능력이 없어가지고 접근해서 마치 2차 대전의 급강한 폭격처럼 이런 식으로 로켓 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아주 높은 고도에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 그 더 먼 곳에서 이런 장거리 미사일 쏴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국이 스톰 섀도우 같은 500km 날아가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 준다면 모스크바까지 아마 뒤통수가 뜨끈뜨끈 할 겁니다. 그걸 줄 가능성은 아직은 좀 희박하지만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즉각 반발을 한 게 이거는 유럽 물론 전 세계에 후과가 미칠 것이다. 이건 뭐냐? 세계대전 일어난다 이거죠. 그만큼 이 토네이도 그리고 이제 유로파이터도 줄 수 있는데 유로파이터는 트렌치 1 기계식 레이더인데 저는 유로파이터 줄 바에야 이 토네이도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유로파이터든 토네이도든 총리가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서 그냥 하늘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군 전차 몇 대 남아있지도 않지만 그거 그냥 싹쓸이 해버리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